본인이 외부 스피커로 본인 오프닝을 틀면서 아까부터 이 노래는 뭐야? 하는 2, 3위의 말과 함께 자 함께 외쳐보자 필살기의 이름을 용기 1도류 5위 브레이브 참 하고 피니시 포즈. 오늘 리뷰는 바로 타카라토미 디스파크에서 발매한 토이라이즈 뱅 브레이번! 그렇습니다. 용기 폭발 뱅 브레이번에 등장한 주역 메카 그리고 주인공 브레이번이 토이라이즈로 발매를 했습니다. 그치만 그냥 브레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뱅 브레이번 세트로 되어 있어요. 뱅 드래곤이 별매가 아닙니다. 한 세트입니다. 발매는 2025년 7월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20만 원입니다. 구성에 2, 3위의 피규어도 들어가 있거든요. 조그맣게지만은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하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패키지 일단 패키지 일러스트부터 좌하단에 일러스트 오바리 마사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님의 일러스트고요. 뒤에 이제 뱅 브레이번의 얼굴이라든가 브레이번이 씩 하고 웃고 있는 얼굴이라든가 아주 보면서 흐뭇해지네요. 저 친구 웃는 거 무서운데 하면서 패키지는 두께는 그렇게까지 두껍진 않습니다. 일단 안쪽에 싹 다 파츠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 뒷모습 보면은 2, 3, 2 아우의 피규어 뭐 번블레이드 변형이라든가 합체가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어볼까요? 오픈! 샤라란 짜잔! 큰 블리스터 하나에 각종 부속품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구성 전부 다 박스에서 그대로 꺼낸 상태입니다. 일단은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매뉴얼 들어가 있고 여기에 공지가 하나 있네요. 써있는 문구가 좌우가 잘못 써있다고 하거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대로 하고 좌측 이미지대로 하고 우측도 해주세요. 뭐 그런 느낌스 동일하게 좌우 동일하게 해주세요 같은 느낌 그런 문구라고 해요. 매뉴얼 자체는 뭐 이름 써있고 이제 구성품 딱 보여주고 펼치고 그대로 쭉 펼치면 시작은 브레이 썬더로 가는 이 형태 뒤집으면 뱅 드래곤을 조립하는 방법이라든가 밑에는 뱅 브레이번으로 합체하는 과정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보기 전에 일단 잠시 브레이번을 잠시 좀 조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서 꺼낸 직후에는 발목 장식도 이렇게 서 있거든요. 뒤로 이렇게 눕혀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눕혀주고 백팩도 뒤로 좀 접어주고 이렇게 살짝 모양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깨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이 스커트도 아마 이렇게 뒤로 접혀 있던가 넘어가 있던가 이럴 건데 이렇게 밑으로 뾰족한 부분이 밑을 가게끔 해서 모양 만들어 주면 자 브레이번의 완성입니다. 요대로 이제 구성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구성은 바로 짠! 232 피규어입니다. 232 아오 3cm짜리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약간 브레이번 스케일에 맞춘 그런 사이즈인데요. 파일럿 슈트를 입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뒷모습까지 이제 등까지 특유의 그 실루엣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상상 이상으로 디테일이 좋아요. 이게 사출 상태가 너무 좋아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얼굴, 눈썹, 가슴, 복부 디테일 뭐 등으로 가면은 이런 척추 디테일부터 해가지고 막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왠지 막 먹선을 넣거나 부분 도색을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의 이 퀄리티랄까.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주무장이죠. 번블레이드 2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무장이자 주무장이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장이기도 한 검이죠. 이제 두 개 다 똑같은 형태고요. 하나 딱 보면은 칼날의 메탈릭 실버 아주 멋지게 밝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붉은 색깔 라인부터 끝으로 가서 손잡이 주변 무 칼날의 디자인도 뾰족하게 잘 되어 있고 금색의 장식부 이 메탈릭 그린으로 된 장식부에 손잡이 디테일까지도 아주 촘촘하게 다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백팩의 수납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조인트가 한쪽에 있거든요.
실제 입체화에서는 이 칼날을 이렇게 막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건 좀 힘드니까 그냥 백팩 자체에다가 이 3mm 조인트를 통해서 수납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번 X, 더 강한 공격력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무장이기도 하죠. 앞이나 뒷부분에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는 샤프한 부분들, 뾰족한 칼날들이 있고요. 도끼날도 메탈릭 실버로 멋지게 되어 있고 안쪽도 검은색의 이런 메탈릭 그린 포인트라든가 뭐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메탈릭 컬러로 사출된 상태거든요. 이건 도색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출 아닌 줄 알았어요. 색깔이 되게 잘 나와서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자세히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손잡이 끝으로 가서 이렇게 스파이크가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이 번블레이드랑 번X 손잡이 이 두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성에 가만 보니까 손이 한 세트 더 있네? 그렇습니다. 4mm 규격의 교체용 손입니다. 손의 디테일은 똑같고 기본 디자인도 똑같은데 이제 뚫려있는 구멍이 4mm로 이쪽이 좀 더 넓어요. 손등의 디자인부터 손가락의 메탈릭 컬러 색깔까지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의 손목 관절도 이렇게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손가락도 통으로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동을 할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번X의 손잡이 끝부분을 빼고 이 4mm 규격의 손에다가 끼워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번X 손에 쥐면 되고요. 그러면 4mm 구멍에 블레이드는 안 맞나요? 안 맞습니다. 블레이드가 이게 규격이 3mm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꽂아놓는 건 가능하지만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장착되어 있는 손에 딱 이 번블레이드가 딱 맞아요 또. 그리고 브레이스 썬더로 변형했을 때 사용할 스탠드입니다. 가볍게 바닥에 세워놓을 수 있게끔 낮은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베이스의 모양은 브레이번의 엠블럼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체급 2개가 남습니다. 아니 파츠 많은데 왜 2개죠? 바로 뱅 드래곤 파츠를 볼 거니까요. 여기서 브레이번 본체가 싹 빠지면 나머지는 뱅 드래곤입니다. 패키지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 뱅 드래곤의 본체입니다. 나중에 합체했을 땐 가슴이 될 거기도 한데 모양만 보면은 이제 파이버드의 왠지 플레임 브레스터가 딱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 쓰고요. 딱 그 약간 구조도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뭐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색깔이라던가 뭐 기본 분할인데 이런 메탈릭 컬러들은 다 도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슴 장식의 금색이나 메탈릭 그린, 그 배경에 있는 메탈릭 실버 톤도 여기도 이제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안쪽이라든가 앞쪽에 이런 기수 부분이라든가 다 이제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흰색이랑 파란색은 기본 분할인데 이 날개 끝부분 정도만 파란색이 도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본체 밑에 뱅브레이번의 헤드기어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심히 만져야겠죠. 뿔도 여기 달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합체 시 사용할 어깨 파츠입니다. 여기도 파란색을 제외한 거는 나머지는 도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안쪽에 있는 검은 색깔 라인까지도 도색 처리되어 있네요. 그렇고요. 은색깔 라인도 마찬가지. 바깥쪽에 이제 발톱 같은 이 금색 부분도 이쁘게 색깔 잘 되어 있고요. 당연히 앞쪽에 있는 검은색, 초록색 역시 마찬가지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뱅드래곤이 되려면은 잠시 이 금색 파츠 살짝 열어주고 안쪽에 버니어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니어 꺼내 놓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꺼내주도록 할게요. 짠! 의외로 버니어 디테일까지 있을 줄은 몰랐는데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합체 시 발휘될 뱅드래곤의 부스터 부분입니다. 부피감이 사뭇 다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발이 굉장히 큰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합체했을 때. 역시나 파란색은 사출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이 도색 처리가 되어 있네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 흰색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금색이나 빨간색 이런 부분들 말이죠. 뭐 기본적으로는 디테일이 꽤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패널 라인도 은근 들어가 있고 작은 디테일들도 이것저것 보이기도 하고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좀 보이고 옆부분에도 심플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조형이 상당히 이쁘네요. 그리고 뒷부분 역시 이 아래쪽은 그냥 도색 처리 다 되어 있고 검은색, 빨간색은 또 분할이구나. 되게 심플한 듯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뱅드래곤으로 좀 먼저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이제 좌우를 이렇게 조인트를 통해 결합을 해주고요. 뒤집어서 이제 좌우의 아머를 펼쳐줍니다. 안쪽에 날개가 수납되어 있거든요. 날개를 펼쳐주세요. 이렇게 좌우 다 펼쳐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아머를 들어 올리고 뒤집어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돌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짠 수납. 자, 이 다음에 어깨 아머가 와서 이렇게 초록색이 바깥으로 가게끔, 버니어가 뒤로 가게끔 해서 이 아래에서부터 이 조인트를 맞춰서 장착.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형태로 해서 장착. 그리고 종아리 외장을 오픈. 쫙 오픈해주고요. 본체를 가지고 옵니다. 가슴 장식은 밑으로 가게, 나머지 파란색 부분은 위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가슴 장식을 걸어주듯이 해서 이 뒤쪽에 조인트가 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지거든요. 이렇게 쏙 넣어준 다음에 아머를 덮어주면서 쫙 하고 이 파란색 부분을 탁 하고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튼튼하게. 이렇게 하면은 뱅드래곤 완성!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랜딩 기어가 있습니다. 종아리 뒤로 가서 랜딩 기어 좌우 펼쳐주고, 기수 아래쪽에 바로 또 랜딩 기어, 지상에 착지. 그렇게 해서 브레이번과 뱅드래곤의 완성! 자, 보통이라면 이 두 제품을 따로 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토이라이즈는 세트다. 이게 세트라고요? 너무 한 방에 사면 마음이 편한데 너무 좋은데요. 일단 뱅드래곤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브레이번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뒷부분이 굉장히 큰 제트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각부가 분리돼서 나중에 뱅브레이번으로 합체할 때 파츠가 되어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에피소드 중반에 브레이번이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무언가를 깔짝깔짝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거기다 232한테 그 레버는 아직 조작하면 안 돼, 너무 빨라 하면서 제지했던 게 합체 레버였고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클리셰적인 떡밥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카기도 하죠. 옆에서 보더라도 좀 극단적으로 앞이 얇고 뒤가 두꺼운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는 어색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좋아요, 생각보다. 옆에서 바라봤을 때 요 기수 부분부터 해서 날렵한 느낌의 디자인, 샤프한 디자인, 특히나 이런 날개 같은 부분들이 되게 샤프하게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보기 좋았고요. 그러면서도 뒤에 달려있는 이 캐논 부분도 이런 캐논의 이 총구 안쪽이나 뒤쪽에 센서 부분은 도색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펼쳐져 있는 이 날개 부분도 역시 빈 공간에 어깨 아머가 들어가면서 꽉 찬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죠. 펼쳐져 있는 날개 부분에 있는 이 파란색 역시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파츠 자체는 흰색 파츠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버니어를 끄집어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바라봤을 때 좋은 위치에 버니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바닥으로 가보면은 여기도 이제 빨간색 테두리가 또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포인트겠고, 가만 보면은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4mm보단 두꺼운 거 보니까 5mm 규격 같거든요. 이런 구멍이 옆에도 있습니다. 옆에는 또한 4mm 규격 정도 되어 보이고요. 규격이 좀 다릅니다. 이 호환용 구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토이라이즈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과 또 호환할 수 있게끔 이제 몇몇 군데 이런 구멍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빈 공간들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멋진 전투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랜딩 기어 있는 부분도 생각보다 센스 있게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바닥에 스탠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랜딩 기어 바닥에 딱 내려놓기가 좋죠. 자, 그러면은 뱅드래곤까지 다 살펴봤겠다. 이제 본체인 브레이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 흰색이랑 빨간색 그리고 프레임 일부 빼고는 뭐 메탈릭 그린이라든가 메탈릭 골드 다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막 엄청 크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딱 한 손에 들고 가지고 놀기는 적절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날렵한 느낌 그 스타일을 되게 잘 살려놔서 이게 카탈로그상에는 15cm거든요? 한번 재보도록 하죠.
아, 이게 이마까지가 15cm고 뿔까지 하니까 16cm 가까이 나오는데요? 사이즈가 아주 작지만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사이즈에 이런 스타일을 되게 잘 녹여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본 뱅드래곤이랑은 사이즈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눕혀놨을 땐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세우면 뱅드래곤 쪽이 좀 더 큽니다. 뱅드래곤 이대로 그냥 전장 길이만 딱 따졌을 때 17cm가량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좌우 날개 이게 좌우 폭이 더 크죠. 23cm 정도 나옵니다. 전시하시거나 할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기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의 파일럿 232를 데리고 와야겠죠. 비율 자체도 딱 이 브레이번과 232의 비율을 맞춘, 스케일을 맞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2가 3cm가량이고 브레이번이 15cm가량이니까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럼 머리부터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브레이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격과는 다르게 잘생기긴 했단 겁니다. 그 얼굴! 일단 옆에 콧등 날카로운 거 보세요. 그냥 잘생기긴 했어, 얘가. 잘생기긴 했어. 이 입을 벌리면 애가 약간 변태기가 있어서 그렇지. 아니지, 정확히는 변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서 그렇지. 잘생기긴 진짜 잘생겼네요. 일단 정수리 부분의 금색이라던가 그 위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흰색 부분이나 뒤쪽에 클리어도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혹시? 맞네. 집광 발광으로 되어 있구나. 윗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빛을 쏘면은 눈이 빛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가리니까 딱 눈이 불이 탁 꺼지죠. 이런 부분 역시 타카라 토미다. 역시 토이라이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뒤통수 부분에도 이렇게 작은 부분도 도색이 다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메탈릭 골드 컬러 이쁘게 잘 된 것 같고요. 이마에 메탈릭 그린까지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입이라던가 볼에 있는 라인, 턱 라인 전부 다 도색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얼굴 부분은 상당히 작은 편인데도 디테일은 다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몸통. 역시 이 몸통이 또 특징인데, 왜냐면 여기가 콕피트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이죠. 약간 빛으로 빨려 들어가듯 들어가는 그 특유의 그 탑승을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도 역시 요 용자 로봇이나 90년대 로봇을 표방한다면 역시 이런 느낌이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런 옆구리 쪽으로 해서 검은색 부분, 이런 부분도 부분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메탈릭 컬러도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빛 중간에 이런 라인들도 눈에 띄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 스피커! 외부 스피커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이게 스피커였다니, 인테이크가 아니었단 말인가.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외부 스피커는 빨간색이 다 도색입니다. 흰색 빼곤 다 도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허리 라인, 이 잘록한 라인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등, 백팩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왜? 여기가 홀로그램 발생 장치니까요. 변형을 했을 때 배경을 본인이 직접 홀로그램으로 쏘는 애다. 직접 연출을 다 하는 애다라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 재밌어요. 홀로그램이 갑자기 꺼집니다. 착 하고 꺼지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도 메탈릭 컬러, 흰색 뭐 다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역시나 메탈릭 컬러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mm 규격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뭐 액션 베이스 같은 거 쓸 때 이쪽을 이용하면 편하고요. 이 뒤쪽으로는 이제 금색깔의 장식 부분도 조금씩 보입니다. 그리고 백팩에 달려있는 날개 겸 부스터 유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메탈릭 컬러라든가 이 위에 있는 빨간색은 도색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백팩 부분을 한쪽만 펴는 게 아니라 양쪽 다 펼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중에 나오는 백팩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윗부분까지 전부 다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백팩 자체에도 이렇게 관절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각도 만들어주고 돌려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 뒷부분이 이제 3mm 구멍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장을 수납시켜준다라는 거죠. 양쪽 다 가능하니까 이제 편한 대로 수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역시나 빨간색의 어깨, 검은색의 라인이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바깥쪽으로도 이제 검은색은 부분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윗부분으로 합체를 위한 구멍도 슬쩍 보이고, 메탈릭 컬러로 사출되어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날카로운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팔 부분에도 보면은 메탈릭 컬러 기본적으로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검은 색깔 라인 같은 부분들 있죠. 요런 되게 좁은 공간에 있는 검은색도 다 부분 도색 처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팔 가로 선도 마찬가지고 이게 되게 작은 부분인데 은근히 좀 포인트 되게 딱 눈에 들어오게 색깔 다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팔꿈치에도 이제 메탈릭 그린 컬러의 동그란 부분들 안쪽 바깥쪽 다 있죠. 그러면서도 금색깔의 장식 부분들이 또 딱 하고 눈에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가만 보면은 이제 손목 아머도 빨간색 파츠로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3mm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좀 확장성을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번 자체에선 이걸 쓰는 데가 없지만 뭐 나중에 무언가에 호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팔에 뭔가 확장을 하고 싶다거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손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까 4mm 구멍 뚫려 있는 거랑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구멍 사이즈가 훨씬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부분에도 방금 이야기하던 이 검은 색깔 라인 부분들 다 이제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흰색이나 빨간색은 기본 분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적당히 옆에서 봤을 때 곡선도 좀 있는 편인데다가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그리 크지만은 않은 스커트? 그런 게 좀 눈에 들어오고요.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각진 외형이면서 이제 뒤쪽에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뒤쪽이 변형했을 때, 브레이스 언더가 됐을 때 기수가 될 부분이죠. 그래서 메탈릭 컬러들, 검은색 라인 다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번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다리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리가 되게 각지면서도 이쁜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봤을 때 이런 프레임 부분들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이제 종아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색 처리되어 있는 메탈릭 컬러고요. 위쪽은 관절이나 허벅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이제 여기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은근히 이 외장 부분에는 이게 복잡한 패널 라인이나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직선적이면서도 대신에 좀 사선이라는 게 좀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끈하게 그냥 허벅지를 감싸고 있다 정도보다는 좀 더 이제 실루엣이 직선적인 실루엣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서도 뭐 이제 위에 금색깔 포인트, 무릎에 메탈릭 컬러, 관절 부분에도 역시나 팔꿈치처럼 동그란 메탈릭 그린 부분들도 다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릎 아래쪽으로도 이제 검은색깔 라인이나 이런 포인트들 다 도색 처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은 이렇게 발꿈치 쪽으로 날개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날개 장식도 전부 다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을 하고요. 발등에 있는 초록색 포인트 정도만 도색되어 있지 흰색과 빨간색 역시 분할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되게 그 샤프한 느낌의 발 디자인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밸런스 있게 딱 좋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발바닥도 보면은 발바닥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발바닥에도 작게나마 여기 3mm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머리 자체는 기본 볼 조인트 연결인데 목 아래쪽으로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을 빼고 넣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들고 숙이는 게 꽤 많이 움직이는 축에 속합니다. 드는데 생각보다 뒤쪽에 방해하는 것도 없고 해서 많이 들어지는 편이고 돌아갈 때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돌아간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어깨인데 어깨부터 조금 놀랐습니다. 어깨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편한 합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어깨가 바깥으로 빠지면서 가동을 한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빼고 안쪽을 보면 안쪽에 기어가 들어가 있네. 딱 보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기어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이거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튼 방금 봤듯이 어깨를 이렇게 뒤로 넘겨주거나 앞으로 빼주는 것도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것도 어깨 외장이 일정 부분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들면서 편하게 좀 팔을 옆으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가동 범위가 이 이상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깨 부분이 상하 가동은 없어요. 그리고 팔 회전부 당연히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 통해서 크게 굽혀지는 90도 이상 굽혀지는 팔꿈치고요. 손목은 아까 빠져있는 손목에서 봤듯이 기본적으로 회전축 들어가 있고 여기서 손목을 꺾어줄 수 있는 축도 있고 이 축 끝에도 회전축이 하나 달려있기 때문에 많이 보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손가락도 마디마디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펴고 쥐는 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축관절, 회전 자유롭게 완전히 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변형 때문이라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허리에서 허리를 들고 숙이는 거 정도. 근데 드는 게 아니라 딱 꼿꼿하게 세운 거고요. 숙이는 거 정도 일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숙여지는 거 이제 변형 때문이라도 이 관절이 필요하거든요. 덕분에 좀 가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스커트 부분들도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사이드 스커트도 이렇게 옆으로 벌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관절, 아까 어깨랑 동일한 이제 기어가 들어가 있는 클릭 움직이는 고관절입니다. 튼튼하게 옆으로 들 수 있고요. 대신에 앞으로 드는 게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허벅지 위에 아머가 크다 보니까 앞으로 들 때 금방 스커트랑 닿아요. 근데 정확히는 스커트랑 닿은 게 아니라 스커트 안쪽에 있는 프레임이랑 닿은 겁니다. 스커트가 볼 조인트여가지고 이게 일단 위로 들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돌려버려가지고 허벅지도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버려가지고 다리를 들면 편안하게 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들린 거 아닌가 하는데 여기서 무릎 한 클릭 딱 굽힌 다음에 무릎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일자로 다리 들었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드는 부분도 이것도 기어를 사용을 한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 클릭 움직이죠. 그리고 허벅지는 역시나 변형 때문이라도 완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역시 라쳇. 한 클릭 움직이면서 90도가량 꺾이는 무릎을 가지고 있고요. 무릎 자체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무릎을 완전히 펼치면 허벅지랑 무릎이랑 완전히 달라붙은 상태여서 돌아가지 않고요. 한 클릭이라도 꺾어야 돌아갑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 역시 전체 축입니다. 돌아가는 건 자유롭고요. 안쪽으로 꺾이는 것도 아주 크게 꺾이고요. 그리고 발목을 펴고 굽히는 것도 크게 움직이는데 발바닥이 한 번 더 움직여주고 펴는 것도 발바닥도 펴지고 다양하게 발목 모양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무릎 꿇기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다리를 앞으로 드는데 스커트가 방해된다 그러면은 이 기수 부분, 이제 변형했을 때 기수 부분 이거 뒤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뒤로 밀면서 이제 자세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바다리 가능! 생각보다 고관절이나 무릎, 특히나 무릎 회전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자세 잡는 게 그리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브레이버 액션 포즈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이 제품 자체는 뱅브레이번으로 출시가 됐으나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뱅브레이번보다는 오히려 브레이번이 활약하고 쓰는 필살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먼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 아주 좋은 소품이 들어있잖아요. 232 아오가 들었잖아요. 그 구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32 어서 내 안으로 나에게 타는 거다. 아니 232 피규어 들었으면 이런 거 꼭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아니 이게 괜히 브레이번이 변태 로봇이란 말을 듣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이때도 그 말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서 나에게 타! 너가 타야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 정도로만 이야기했어도 열혈로 불타오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서 나에게, 내 안으로 이러니 변태 소리 듣지. 자, 그렇게 232를 태우고 자신 안에 태우고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포즈 이제 풀파워 상태의 이제 브레이번이 됐다. 그리고 흘러나온 오프닝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브레이번의 오프닝 곡 그 가수가 브레이번인 거 아세요? 이런 요소들을 알고 보면 생각보다 재밌는 애니입니다. 그리고 백팩에 범블레이드 수납할 수 있었잖아요. 이것까지 수납했을 땐 이미지가 또 다릅니다. 날개처럼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의외로 설정대로의 수납이 아니라 그냥 검 자체를 그냥 끼워버리는 것도 꽤 멋져요. 그리고 요격용 무기가 없냐는 말에 꺼내보는 범블레이드. 그리고 나오는 포즈 범블레이드 블레이즈 업! 감독이 감독인 만큼 이 포즈 빠지지 않고 나오죠. 대신에 이제 일반적인 용자 시리즈와는 다르게 좀 반대되는 구도로 나오는 게 특징인데 원래라면 이쪽에 이제 에너지가 모여서 검날이 더 큰 검날이어야 하긴 합니다. 근데 토이라이즈 브레이번엔 그건 안 들어있으니까 딱 그거 그냥 일반 범블레이드로 그냥 포즈를 딱 잡아봤는데 포즈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상상 이상으로 잘 나와서 이제 포즈 잡는 맛이 있고요. 그렇게 범블레이드를 들고 열심히 돌진! 본인이 외부 스피커로 본인 오프닝을 틀면서 아까부터 이 노래는 뭐야? 하는 2, 3위의 말과 함께 자 함께 외쳐보자! 필살기의 이름을! 용기의 일도류 5위! 브레이브! 참! 하고 피니시 포즈! 등장부터 굉장히 놀라면서 봤던 그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좀 특히나 이런 첫 피니시 장면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외에도 가볍게 이도류 액션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양손에 딱 이제 범블레이드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자로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죠. 그리고 번 X! 번블레이드가 통하지 않는 적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브레이번이 남몰래 만들어뒀던 무기다 라는 것이 브레이번의 설명입니다. 추가 설명으로는 2, 3위와 나의 뜨거운 영혼이 호응할 때 이제 알아서 발동하도록 만들어뒀다 라고 브레이번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필살기 브레이브 베니쉬! 번엑스를 높게 치켜들고 내려 찍는 필살기이기도 했죠.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브레이번이 뱅드래곤을 탑승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전시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변형도 해봐야겠습니다. 체인지 브레이스 썬더! 당연히 차렷 자세에서 시작하면 좋고요. 일단 손목입니다. 손등을 딱 이제 아머 쪽에다가 딱 붙여서 이제 흔들림 없이 해주고 팔꿈치 장식이 뒤로 가게 이렇게 뒤쪽으로 팔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일단 가능한 굽혀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어깨 아머를 처음에 패키지 꺼냈을 때처럼 바깥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백팩으로 잠시 가서 이 백팩의 가동부 있죠. 이 부분을 가로로 만들어 줄게요. 딱 나중에 조정하려고 그러면 팔 때문에 좀 불편하니까 지금 미리 해놓고요. 팔을 뒤쪽으로 들어줍니다. 90도 조금 못 미치게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굽혀놓은 팔이 아래쪽이 수평이 되게끔 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장식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어깨 외장을 뒤로 돌려줄게요. 그리고 외장을 뒤로 눕혀줍니다.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이중관절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그대로 이제 뒤쪽으로 눕혀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고요. 이때 팁을 드리자면은 이 어깨 바깥 아머 있죠. 이거를 어깨 외장 안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V자 형태로 해가지고 이 뒤에 공간이 나오죠. 여기로 백팩을 눕혀서 펼쳐주면서 딱 이제 백팩이 어깨 외장이랑 딱 수평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백팩의 바깥쪽 날개만 펼쳐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역시 팔을 뒤로 들고 어깨 뒤로 돌리고 어깨 아머 안쪽으로 넣으면서 뒤로 눕혀주면서 공간 만들어주고 백팩을 돌려서 딱 밀착. 자 깔끔하게 팔 변형이 끝났습니다.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완성이 됐죠. 근데 이 부분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냥 한순간에 1프레임 만에 척 하면서 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는 그대로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턱을 앞으로 뺀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뒤로 넣은 상태에서 머리를 집어넣어야 걸리는 거 없이 들어갑니다. 그냥 슬라이드로 쭉 내려가는 거고요. 뺄 때는 그대로 뽑아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은 뒤쪽 스커트로 가서 이제 브레이스 언더의 기수 부분을 밑으로 쭉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이때 스커트를 위로 돌려놓으면 나중에 편합니다. 그렇게 모양 만들었으면 그대로 기수를 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서 이제 흉부 외장을 아래쪽에 빨간 부분을 잘 잡고 들어줄게요. 외장을 앞으로 펼쳐줍니다. 그 다음 허리를 180도 회전. 그리고 여기서 팁! 이 기수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 나중에 편합니다. 그 다음은 허리를 앞으로 90도 그대로 들어 올려줍니다. 착 하고 이제 복부 아머가 딱 안으로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그대로 옆으로 펼쳐줍니다. 90도까지 펼쳐주면 되고요. 이때 기수를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려주면은 딱 이제 원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허벅지를 이 앞쪽 아머가 앞으로 가게끔 90도 돌려주고 무릎을 잠시 굽혀서 관절을 180도 회전시켜준 다음에 무릎을 완전히 굽혀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무릎 잠시 굽혀서 관절 회전시킨 다음 완전히 굽혀줍니다. 그리고 발목도 180도 회전시키고 발등만 이렇게 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발목 회전, 발등만 펴주면 완성! 브레이스 썬더! 고속 이동 형태인 브레이스 썬더입니다. 약간 호버 차량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높은 출력으로 점프하듯 이렇게 비행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은 차량 형태에 가까웠죠. 그리고 브레이스 썬더 밑으로 가면은 이제 접혀진 허리 부분에도 3mm 구멍이 생겼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다가 브레이스 썬더 스탠드를 끼우는 거죠. 근데 이때 끼울 때 팔이랑 간섭이 좀 생겨서 팔을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장착! 이렇게 브레이스 썬더 상태에서도 간편하게 전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뱅드래곤이랑 같이 놓는다고 하면은 확실히 근데 볼륨감은 뱅드래곤이 더 큰 것 같네요. 이게 뒤에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느낌이 둘이 많이 다르군요. 그리고 외형 간단하게 보면은 아마 브레이번을 아는 분들은 입모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다시 봐도 이게 뭐 구조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봐도 자세는 영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옆에서 봤을 때 이 날렵한 이미지는 제대로 챙긴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뒷모습 같은 경우야 그냥 팔을 굽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어깨가 바깥쪽으로 가면서 이제 부스터 역할도 해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일단 이미지적으로는 확실히 나쁘진 않다. 근데 자세만 딱 놓고 생각했을 땐 좀 숭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다.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브레이스 썬더 상태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거 머리만 빼기. 촥! 탁! 2, 3위 가서 우정을 쌓고 와.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쏙! 그리고 브레이스 썬더 상태에서도 백팩에다가 검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범블레이드 수납하니까 또 이미지가 다르죠. 날개 뒤로 펼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바로 2, 3위!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거다! 합체다! 뱅드래곤! 뱅드래곤 도착! 2, 3위의 레버와 함께 합체! 브레이버는 딱히 할 거 없고요. 뱅드래곤 조작을 좀 해주겠습니다. 사실상 처음 패키지에서 꺼냈던 때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성에서 했던 거에 역순으로 가면 됩니다. 날개에 어깨 아머를 빼주고 뒤집어서 아까 넣어놨던 내장도 다시 끄집어내 주고요. 양쪽 다 끄집어내 주고 날개를 접고 다시 수납하고 외장 닫고 그 다음 종아리를 열어서 그대로 이제 가슴 아머도 빼주고 이러면 다리 쪽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혹시나 랜딩 기어 다시 넣어놓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깨 아머도 이 버니어 꺼낸 거 다시 집어넣어 줄게요. 그리고 본체 부분 아래에서 헬멧을 빼주면 합체 준비 끝! 브레이번을 가지고 와서 다리 살포시 발목도 펴주고 살포시 모아줍니다. 그리고 발등만 앞쪽 발등만 펴줄게요. 그리고 다리 아머를 가지고 옵니다. 다리를 그대로 안으로 살포시 끝까지 밀어 넣어줍니다. 안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저 공간까지 발을 끝까지 밀어 넣는다 라는 느낌으로 특별히 뭐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들어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아머 덮어주고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작업해주고 도킹! 다음은 어깨 아머 장착을 해줄 건데 매뉴얼 상에서는 되게 설명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가서 어깨에 끼워주세요 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밀어 넣으려니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일단 이 금색깔 발톱 부분 이렇게 펼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펼쳐도 잘 안 들어가는 거라서 이 금색 발톱을 살짝만 힘주면은 좀 더 많이 벌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와 아머의 조인트를 맞춰서 먼저 낍니다. 먼저 껴주고 어깨 아머 라인을 좀 정리를 해준 다음에 어깨 아머를 살짝 들고 안쪽에 빨간 파츠 안 겹치게 발톱을 살포시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 검은 색깔 라인을 어깨 아머랑 수평을 맞추면 어깨 결합이 끝납니다. 반대쪽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아머 정리를 해놓고 가지고 와서 금색 발톱을 좀 더 벌려주고 아머 합체 먼저 합체한 다음에 빨간색 파츠랑 간섭 없게 발톱을 살포시 하면 완료. 다음은 이 어깨 쪽 아머 씌우기 편하게 어깨 관절을 잠시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상으로는 이 가슴 아머 다 결합한 뒤에 하라고 하지만 뿔도 지금 빼놓으면 편해요. 이게 구조물 생기기 전에 뒤통수 잘 잡고 뿔 좌우를 잘 잡고 살살살살살살살 달래가면서 빼주세요. 살살 힘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빠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깨 쪽 아머 먼저 씌울 건데 일단 관절을 조금 움직여 놓고 이렇게 살짝 꺾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대로 위로 가서 어깨 위쪽 아머, 그러니까 외부 스피커 있죠? 하얀 색깔 부분에 잘 맞춰서 끼워주고, 안쪽에 보면 이 파란색 아머도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이 골반 아래쪽 틈새에다가 이걸 끼워주면은 깔끔하게 외장이 고정이 됩니다. 근데 나는 허리 가동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걸 그냥 빼서 다시 접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완전히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인트를 활용을 하는 게 완전 밀착은 되니까 딱 이렇게 골반 아머가 안으로 쏙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하고 날개를 접어서 사이드 스커트로, 마지막은 원래 뿔 있던 자리에 헬멧 장착. 어깨 캐논도 잡아당겨서 연장시켜주세요. 그리고 빼먹지 말고 미리 빼놨던 이 어깨도 다시 밀어넣어주면 완성! 용기 합체 뱅 브레이번! 야, 진짜 합체했을 땐 그냥 환호를 했습니다. 저도 진짜 계속 아니 합체하겠지? 하겠지 하는데 안 하다가 드디어 하거든요. 정면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멋진 모습이죠. 그렇게 포즈 풀고 이렇게 가만히 세워봤습니다. 전체적인 느낌도 한번 보긴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코어는 브레이번, 겉에 뱅드래곤이 합체되면서 어깨, 몸통, 다리가 전체적으로 부피가 커지고 파워팜 모습입니다. 대신에 뭐 많은 분들, 그리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팔 쪽도 뭔가 더 결합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팔 쪽이 아무래도 다른 데들에 비해서 좀 빈약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백팩 쪽이 좀 더 강화가 된다든가 해가지고 시선 분산이 더 일어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만 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약간 그러니까 정면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팔은 중간 허리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어깨랑 다리랑 약간 X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땐 이건 이거대로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합체했을 때 얼굴, 바이저를 쓰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클리어 파츠를 통해서 이제 눈도 제대로 보이고요. 그리고 뿔도 굉장히 날렵하고 굉장히 빠릴 것 같이 생긴 이미지로 바뀐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양쪽 어깨의 캐논은 이제 편안하게 회전시키고 가동시키는 것도 되니까 이제 연장까지 됐으니 확실히 좀 박력 있게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슴 장식은 이 입체감이 상당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조형이라고나 할까? 이 정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죠? 볼륨감이 아주 좋죠? 어깨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탈릭 그린이 아주 크게 드러나는 형태다 보니까 다른 장식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스커트가 이제 기수죠. 뱅드래곤의 기수. 근데 뭐 크게 밸런스 뭐 이렇게 어디 어색하다는 거 없이 깔끔한 밸런스, 그런 프로포션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리가 아무래도 가장 크죠. 특히나 허벅지가 굉장히 짧아지는, 원래 짧았는데 더 짧아지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액션 자체에는, 그러니까 무릎 꿇기라든가 이런 건 좀 힘든, 디자인상 액션 자체에 좀 영향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충분한 그 볼륨감 덕분에 굉장히 멋지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볍게 액션 포즈도 취해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뱅 트윈 랜서라고 하는 그 뱅브레이번으로 합체 후에 사용하는 무장이 있는데 그건 안 들었더라고요. 구성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포즈 취할 때 딱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스커트 가동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슴과 이제 골반을 이제 하나로 이어버렸으니까 허리 회전도 좀 힘든 상태이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아까 요거를 살짝 락을 풀면 좀 허리 회전 정도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회전은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스커트가 통으로 움직여버리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쪽 스커트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리 드는데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뭐 그 외에는 무릎 가동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벌리고 무릎을 굽히는 쪽으로 해서 각도 잡고 포즈를 만들면
이런 좀 묵직한 액션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골반 락 풀어서 허리도 살짝 돌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를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캐논 발사 액션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좀 구도를 낮추면 멋있죠. 이런 기본적인 최소한의 액션들도 얼추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스파크의 토이라이즈 뱅브레이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사면 뱅브레이번 완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 브레이번의 기본 무장들과 완전 변형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다양한 기믹들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너무 크지 않아서 핸들링이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특히나 그냥 브레이번 상태에서도 핸들링 많이 쉽거든요. 합체를 해도 그 핸들링이 그리 어렵지 않아서 확실히 예전에 토이라이즈 리뷰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가지고 놀기 쉽다.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구조도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더욱 가지고 놀기 쉽게 되는 거죠. 장식장보다는 내가 자주 앉아있는 곳이나 집에 머물고 있는 곳 옆에 두고 이렇게 막 만지작 하면서 뭐 TV를 본다거나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사이즈. 아주 적당한 사이즈거든요. 부담 없는 사이즈 15cm 브레이번. 그렇잖아요? 아 맞다, 합체했을 때 사이즈 안 쟀구나. 잠깐만요. 합체했을 때가 약 20cm 정도 됩니다. 크게 보면 20cm, 정수리까지가 약 19cm 정도. 역시나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사이즈는 아니죠. 편안하게 가지고 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는 우리 232를 같이 놔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실.